평화로운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후 대응댐 건설 사업 후보지로 의령군 가래천댐이 선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의 산업 부흥기를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는 기획 보도입니다. 청년이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업 소개서인 기소서, 나노 신소재 자체 기술력으로 미래 성장을 꿈꾸는 지역 기업을 만나봅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가 본격적인 특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할 글로컬 첨단과학 기술대학도 문을 열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의 통행료 20% 할인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평화로운 성탄절 또 연말 연시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령군 가래천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 대응댐 건설 사업 후보지로 의령군 가래천댐이 선정됐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마을 주민들은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의령군청 앞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 대응댐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항의 집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주민들은 일주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령군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답변뿐입니다. 그 못을 도달한다고 하면 그거만 안 도달하면 되지. 안 하면 우리한테 막 이래 사탄하고 오늘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막 올라가기라. 댐 건설 사업은 의령군 가래면 우곡마을 인근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의 제방을 11m 높이고 댐 담수량을 490만 톤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 피해를 소규모 댐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과 전문가, 전문기관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그리 되지 않다면은 어차피 시작한 거 우리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거고 군의회하고 지역 주민하고 행정하고 이런 단체 만들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의령군뿐만 아니라 댐 건설 사업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댐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기후 대응댐 후보지는 현재 10곳. 환경부는 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쯤 일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가 본격적인 특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중심 역할을 할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 일명 가스트의 문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립창원대 가스트준비위원회 이재선 위원장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이 현판을 내걸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스트는 도대체 어떤 대학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스트는요.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DNA라고 하는 방산, 원전, 그리고 스마트 제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신입생들에게는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스트는요.
공학융합학부와 이학융합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학융합과 이학 분야의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요. 이때 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유롭게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입생 전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한 국내외 우수한 기관, 대학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 각오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립창원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 가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특성화된 단과대학으로 성장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 가스트 준비위원회 이재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원 국가산단뿐 아니라 마산 자유무역 지역도 이 창원의 산업경제 부흥기를 이끌었던 곳이죠.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알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이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소서. 2024년 그 마지막 기업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기업에서 자재구매 팀장으로 근무하는 김미경 씨. 결혼 후 아이를 키우고 경력이 단절됐던 김 씨는 좋은 기회로 이 기업을 찾았고 벌써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회사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업무를 스킬업 시키게끔 이게 스스로 이런 체계가 좀 잘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업무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김채은 씨.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교육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로 이 기업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은 생산개발팀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많긴 한데 일단은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주 4.5일제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역량 키우는데도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기업의 전문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ICT 융복합입니다. 에어컨과 같은 단품이나 아파트, 학교, 빌딩의 통합 설비를 제어하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위치 추적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세라믹 나노 신소재의 자체 기술력은 최대 강점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 효율은 높이는 나노 신소재, 탄화규소 섬유 발열체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미래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자부심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직원들. 함께 성장할 지역 청년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 4개월밖에 안 돼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 회사 있는 동안 많은 기술을 배워서 저희 생산개발팀에 좋은 인재로 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도 성장 기반이 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 창출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서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자기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 중소기업도 충분하게 그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24일 소방공무원 119명을 초청해 영화 소방관을 관람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공상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퇴직예정 소방공무원 등 모두 119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며 지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소방관을 관람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현재 생활비 넉넉합니까?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통계청이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월 336만 원은 있어야 쪼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자녀, 친지 등이 주는 용돈이 24%, 기타가 9%,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4%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서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탄핵 정국에 묶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노후 생활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사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해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의 통행료 할인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거제 시민의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통행량이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거가대교 휴일 중소형 차량 통행료 20% 할인 혜택도 내년에 이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 경남 4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전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07곳의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고성과 거창, 남해, 함양 등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곳의 지자체는 앞으로 2년 동안 각각 국비와 지방비 14억 원을 들여 조선과 에코푸드, 항노화, 승강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부산 지역 고등학생 4명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인재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청년 일반 50명 총 10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고재훈 학생과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정민호, 추승준 학생,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허준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